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병기입니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자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체크 포인트부터 짚고 갈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최근 단기 고가를 또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이제 올라간 거죠. 재고가 엄청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금요일에 이제 유가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유가가 쉽게 좀 빠지지 않는다. 지금 분위기가 90불 그때 상회했을 때였는데 유가 다시 한번 90불을 언더를 하회했습니다. 이유가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란 핵 협상이 상당히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유가가 87불까지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 데이터죠. 300일선. 300일선이 다 88불이거든요. 거기를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바로 미국의 이제 이 공격적인 행동주의적인 헤지펀드 회사들의 통상 미국의 헤지펀드가 총 200개가 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중소형 자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회사들의 헤지펀드 회사들의 그 공매도 비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데이터를 한번 확보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지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S&P 500에 대한 헤지펀드사의 공매도 비율인데 지난번에 이제 쇼커버가 어느 정도 많이 좀 들어왔었다. 그건 이제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헤지펀드사의 한정적인 데이터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화살표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자리, 저 자리가 바로 이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 당시 때였는데 근데 통상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미국은 이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 비율이 안 줄어요. 그럼 계속 공매도를 헤지펀드들은 계속 때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좀 약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 스몰캡들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랑 좀 비교하면 코스닥 150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뭐 민주식이라고 하겠죠. 대부분 이쪽에 좀 포함되어 있는데 러셀 2000 지수의 공매도 비율도 지금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더 많이 내려온 더 많이 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거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다시 한번 S&P 500으로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때는 정말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장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헤지펀드사들이 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져가지고 쇼커버링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 당시 대비해서 V자 반등은 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상승이 좀 나왔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사들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 S&P 500의 러셀 2000 지수를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과연 누가 이길까 이 싸움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양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어떤 양면이냐면 만약에 헤지펀드사를 지면은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쇼커버가. 그러면 미국이 좀 더 많이 탄력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출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싸움의 끝이 누가 이길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통상 우리가 이제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S&P 500 주가와 미국의 개인 가계 자산 추이를 좀 비교한 건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황색은 이 S&P 500의 주가 추이고요. 그 파란색은 미국의 개인 이 자산, 가계 자산에 대한 부분인데 통상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은 개인들이 던져야지만 패닉 셀링이 나와야 되지만 바닥이 진정한 바닥이라고 하는데 지금 S&P 500 주가와 비교했을 때 개인 가계 자산 추이가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전혀 가계 자산에 뭔가 요동이 없었다. 예, 원래 뭔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실제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통상 이제 손절을 치거나 익절을 통해서 가계 자산을 좀 줄이는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히려 털리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매도하지 않고 밑에서 더 받았다. 이런 얘기로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칼럼이 있습니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던지지도 않았는데 어찌 바닥을 논할 수 있냐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그 상황에서 가계자산 추이가 별로 요동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랐죠. 예,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는 사실 V자만은 덜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진 건지,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진 건지 전혀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 예, 바닥에서도 전혀 패닉 셀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에 대한 근거한 데이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 헤지펀드사에 그래서 아마 이 주가가 조금 더 뭔가 아웃퍼폼을 좀 더 한다면 이 헤지펀드 회사들이 어느 정도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키는 당연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 모든 게 확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그때까지는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이제 경직 분위기로 가면서 미국 주가가 코일링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 코일링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겠죠. 그 가운데서 다음 주에 잭슨 홀 밑에까지가 좀 변곡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헤지펀드사가 이기느냐 아니면 헤지펀드가 지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탄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공매도 비율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의 내용을 좀 발췌해가지고 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막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 채권 거래를 재개했다 월스트리트에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요 시장에서 거시 변수를 살펴보면 바닥을 확인해가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도 호재로 해석을 하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유가를 잡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는 전형적인 어떤 강세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헤지펀드들은 공매도에 베팅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을 해야 지수가 확실히 바닥을 잡는다라고 평가하는 증권사들의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겠습니까? 미국 증시가 강해도 우리가 그걸 비슷하게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지수가 강하게 드라이브는 걸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종목별로는 굉장히 활발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의 흐름의 특징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앵커님이. 그러니까 지금 심리 자체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없어요. 이제 추세 상승장이다. 이런 추세 상승이다. 추세 상승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또 최근에 많아지셨더라고요. 뭐 지인들도 전화가 지난주에 이제 주식 뭐 사면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심리가 좋아지는군요. 좋아졌어요, 이미 많이. 왜냐면은 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2,450 정도가 마지노선이었고 오버가 나오도 2,500은 못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OECD 경기 선행 주체나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진을 봤을 때 2,500은 넘기 쉽지 않을 거다 당분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이제 전원 랠리라고 좀 표현할 정도 가을 정도면 그때 뭔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추세를 보면 외봉 형태로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어마켓 랠리든 뭐든 간에 그냥 뭔가 악재가 나오면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심리 자체를 완전히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뭔가 폭발적으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좋아 보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가야죠, 당연히. 네, 삼성전자가 가줘야지, 반도체가 가줘야지만 뭔가 이제 탄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제한적이고 나머지 순환매 장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움직였던 또 그린수소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전형적인 태조 이방원 다음으로 뭔가를 다시 따는 걸 찾기 위한 정말 종목 장세예요. 뭐 그냥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올려요 결국은 대단하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모델을 당연히 한 주를 시작하는 분위기니까 코스피 200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스피 200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네. 4주차에 패닉 강도가 80입니다.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는 아니고 8월 5주차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8월 달에 이번 길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요일까지가 5주차고 아, 예. 9월 1, 2일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예. 이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8월 4주차에는 원래 이전에는 이제 100%였는데 좀 줄었어요, 다행히. 어쨌든 8월 4주차니까 잭슨홀 미팅 때 뭔가가 결정이 난다는 거겠죠. 그에 대한 힌트는 이번 주에 쓸 통화 의사록에서 뭔가 밝혀질 모양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빅 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이 나올 것이다. 이런 좀 뉴스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좀 무난한 장세, 그냥 뭐 상승으로 가기도 좀 제한적이고 하락으로 가기도 제한적인 쉽게 얘기해서 코일링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이제 코일링 장세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상방 경제 박스권을 가둬놓는 장세다 보니까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환매 장세.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섹터들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 이번 주, 그러니까 사실 뭐 화수 목 금이기 때문에 4일 동안은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또 뭔가 또 뉴스가 나와서 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켓 타이밍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전에 과거의 자료랑 살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절대로 연준에서 못 잡습니다. 금리 인상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못 잡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격 정가를 했던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기업 그리고 음식료 기업을 우리가 좀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음식료요. 그렇죠.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아까 공매도 최고치 증가, 이제 헤지 펀드에서 공매도 최고치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유효합니다. 셀더립 전략 유효하다. 상승시마다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왜냐하면 지금 구간이 딱 그 폴 버커 시절의 당시와 비슷합니다. 80년대 시절과. 그때도 아마 금리가 굉장히 뭐 예대 금리가 막 15% 20%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 좀 유사한 거고, 결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았었습니다. 폴버커 당시에도. 그래서 이번 주는 무난한 장세가 예상돼 있고, 다음 주에 패닉 강도가 좀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잭슨홀 미팅 때 뭔가 변곡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조금 즐기시면서 순환매 장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속보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방송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간에서 러시아 채권 거래를 다시 시작한대요. 지난 3월 달에 러시아 채권 거래를 아예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는 함의는 첫 번째,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왜 이렇게 많이 쳐다보세요? 근데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예. 다시 그 활발하게 거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미국 증시에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럽 전쟁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단기 자금들이 유럽 쪽으로 쏠리면서 쇼커볼을 활성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V자 반등이 나온 건데, 그럼 미국 증시가 과연 그럼 천천히 지금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유럽에 있는 투자했던 단기 자금들이 계속 미국이나 그리고 신흥국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작은 흐름으로 추적했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유럽이 지금 싼 기업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들이 오르고, 그래서 국제유가, 뭐 식품 가격 모두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하향 안정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예 멈췄던 채권 거래도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건 이제 시장이, 자산 시장이 다시 또 원래의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바닥을 그러면 뭐 이제 너무 미국 뻔히 쳐다보셔서. 미국 자금은 좀 빠질 수밖에 없죠. 예, 수급상으로 네, 봤을 때는 당연히. 뭐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좋아지는 분위기면은 당연히 섹터에서 가장 밀접한 연동이 있는 반도체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에 유리하다. 예,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들 물질들을 대부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2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태까지 못 갔던 부분들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주가 좋으면 우리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강선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계획 있으십니까? 네, 오늘 월수금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오늘 너튜브에다가 화요일인데. 오늘 화요일입니까? 네, 근데 첫 거래일이니까 네, 첫 하십니까? 거래니까 해야 되겠죠. 헷갈렸네요. 네,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BN 골드 신강선 매니저와 함께 마켓타이밍 모델을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